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맡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삼정 KPMG ACI는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회이사에게 묻다 시리즈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진영 교수님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신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은 ESG 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단순한 공시가 하나 추가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ESG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그냥 다 개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 비재무적인 요인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ESG가 많이 악화되고 또 뭐 혹간에서는 또 ESG가 그냥 그 윈도우 드레싱이고 그냥 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용어는 달라졌지만 한때는 뭐 CSR 또 요즘은 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이와 같은 그 비재무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이미 이제 규제라든지 또 공시 또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그 평가에 있어서는 이미 구조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그 경영 의사결정에는 상당 부분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자본시장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히 그 연기금과 같은 대형 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해외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그 기업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보게 되면 이 ESG 요인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과연 기업이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그 ESG 요인들을 이미 고려하고 있고 기업의 그 평가에 반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ESG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높은 비용을 치러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죠. 또 이제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U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저탄소를 추구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2030 넷제로 목표라든지 또 인권 측면에서 보면은 그 뭐 아동 노동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그 공급망에 있어서 정착이 돼 있고 기업들이 상당 부분 준수하고 있게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과연 ESG가 그냥 그 공시가 어떤 추가적인 규제냐 좀 이렇게 보길 수는 없는 것이요. 말씀드린 대로 ESG가 이미 경영에서 또 규제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ESG 공시 의무는 기업의 어떤 그 새로운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이사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ESG 공시 기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언제 공시해라가 아니라 이사회가 그 관련된 ESG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또 과연 이 ESG 리스크에 관련돼서 또 ESG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감독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는 당연히 이제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서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ESG 전략, ESG 경영, 또 재무 결정, 또 재무적 전략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더 확대되고 또 책임 역시 따라서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ESG 공시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된다면은 ESG 공시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보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작성을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ESG 공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점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ESG 공시 의무에 따른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공시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회가 주요 ESG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감독되고 승인돼 있는지를 이제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의 역할,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 역할 역시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시의 내용의 주 그 파트가 누가 그 공시의 내용을 감독하고 승인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독과 승인의 주체는 결국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그 ESG 공시 의무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정보는 재무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포괄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ESG 정보는 사실은 재무 정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ESG 정보의 그 창출 또 검증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또 감독해야 될 책임이 이사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교수님, 그 ESG와 관련된 정보 공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는 ESG 경영에서의 위기와 기회를 이사회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 의사 결정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이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ESG 공시 의무가 이제 도입되게 되면 그 사회이사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사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이사의 역할 또 의무는 그만큼 더 커진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사회이사는 사실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또 경영사에 조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ESG에 있어서도 이 사회이사의 역할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사회, 특히 사회이사는 ESG 경영의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고 또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또 사후적으로 이제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ESG 중대성 평가입니다. 이 중대성 평가라는 것은 기업의 그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중요한 ESG 요인들을 파악하고요. 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죠. 자, 예를 들어 그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 이 중대성 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 EU의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유럽 수출은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비용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증가하게 되고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는 우리의 매출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든지요. 또는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작되면서 과연 그 중대재해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몇 군데나 있고 또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경영진이 이와 같은 그 중대성 기준에 따른 ESG 이슈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실제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사회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또 이러한 ESG 그 요인들이 반드시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고 보상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경영진의 그 변화를 유도하도록 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겠죠. 또 ESG 관련된 투자 역시 사실은 그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안전, 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그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회는 다른 어떤 재무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ESG와 관련된 투자의
있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를 이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뭐 유해물질 유출 또는 뭐 환경 이슈와 같이 그 대규모 ESG 사건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경영진이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역시 사전적으로 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또 검증하고 또 확인하는 것 역시 그 이사회의 책임, 특히 독립적인 사회이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감사위원회는 그 ESG와 관련된 정보의 생성 또 검증과 관련된 그 전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ESG 데이터는 그 종류도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ESG 데이터가 포괄적으로 또 신뢰도 높게 생성되고 공시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감사위원회가 설계하고 당연히 감독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뭐 산업재해라든지 또 뭐 유해물질 배출량 같은 것들은 제대로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측정되고 또 사후적으로 검증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특히 ESG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좀 과장된 정보, 왜곡된 정보, 흔히 얘기하는 그린워싱이 있게 되는데 이 그린워싱이 과연 그 보고서나 공시에 있는지 이 걸러내는 것 역시 감사위원회의 그 책임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사실 사회이사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이 ESG 공시 의무가 도입되면서 사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회이사의 역할 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이 단순한 재무적인 데 그치지 않고 비재무적인 데까지 확대가 되고 ESG 전략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 정보의 생성부터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시고 경영진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감독을 하셔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또 기업의 투명성 또 신뢰성이 이제 확보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ESG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ESG가 경영 전반에 이제 고려돼야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통제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도 좀 생기게 됩니다. ESG 관련 회의에서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관련된 통제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ESG 공시는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냥 어떤 내용을 공시했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ESG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무엇을 논의했고 어떻게 감독했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묻고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ESG의 그 범위가 넓고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회가 전체를 다 이제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사회는 좀 더 이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또 이제 승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사회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그 ESG 리스크가 무엇인지, 특히 핵심 ESG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ESG 리스크가 전사적인 시스템에서 관리되어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시가 되는 단계에서 공시의 이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사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LA에서 산불이 발생해갖고 사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났죠. 그 꽤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진압되지 않아서 상당히 큰 재난이 됐었는데요. 이 산불의 시작을 그 원인을 보니까 그 에디슨 전력회사의 송전망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에디슨 전력은 그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전선에서 스파크가 나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에디슨 전력의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은 이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파크가 나서 산불이 날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적절히 그냥 발생하면 그냥 산불을 진압하면 되죠 하는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ESG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 기업에 큰 재무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 되고 지금 아마 그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는데 경영진하고 이사회는 상당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핵심 ESG 리스크를 경영진이 인지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도입이 되면은 ESG를 이사회가 열심히 준비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그럼 앞으로 1년 정도 당장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ESG 공시 의무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되지만은 당연히 이제 기업 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이 공시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단순히 공시의 내용이 아니라 이사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제대로 ESG 경영을 시행했고 ESG 리스크를 관리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묻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ESG 경영, ESG 리스크를 그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사전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ESG 리스크 매트릭스의 구축과 공시입니다. 앞서 이제 중대성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ESG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재무적인 영향에 따라서 ESG 리스크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ESG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낮음, 또 영향이 큼, 작음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해당되는 ESG 리스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ESG 리스크 매트릭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지를 규제 당국 또 이 시장에서는 주목해서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조업 같으면은 산업재해 같으면은 발생 가능성은 예를 들어 낮지만 재무적인 임팩트는 크다. 또 탄소 배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 높고 또 임팩트는 크다. 이런 식의 분류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또 대처할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ESG 리스크의 평가 또 검증에 필요한 ESG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검증하고 공시하는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 매트릭스라는 것은 기업이 핵심적인 그리고 기업에 실질적이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ESG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겠죠.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ESG에 관련된 사항이 보고되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이 보고되는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은 책임의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이것을 보고해야 하는 전체적인 흔히 얘기하는 맵을 그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업 부서에서 이러한 ESG 리스크가 인지되고 책임자에게 보고가 되고 이것이 CEO와 CFO 같은 경영진에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까지 보고되는 ESG 보고 체계가 확립이 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모든 절차를 이제 밟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ESG에 관련된 것이 이사회 안건으로 통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뭐 ESG 사고가 발생하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ESG 이슈, 말씀드린 중대성 평가에 대한 ESG 리스크의 인지, 또 ESG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사후적인 어떤 대응 대책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야겠고요.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어떤 질문을 했고 경영진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이사록에 기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ESG에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고 또 적절한 감독과 또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겠죠. 또 특히 이제 그 사후 조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ESG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보고 체계에 따라서 이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겠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또 이러한 대처를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역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대회에 공시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체제가 갖춰지고 또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을 때 이에 따라서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ESG 공시 의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에 추가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어떤 그 정보가 공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책임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ESG 정보의 감독, 생성과 감독의 주체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역할 역시 확대되고 또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사회의 역할은 ESG와 관련된 공시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의 결과가 공시까지 이어지는 계획 수립, 이행, 그리고 평가 전반에 걸쳐서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진영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좋은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강연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저희 삼정 KPMG의 온라인 교육 포털인 삼정 KPMG 아카데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정 KPMG가 제공하는 발간물과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